지수함수 파트 2. 많은 학생들이 싫어하는 유형이지 좌표 평면 위에 도형이 있는 문제야. 이런 문제의 접근 방법은 되게 단순하거든. 접근 방법만 알면 어떤 문제든 다 풀어낼 수가 있어. 자, 일단 이런 문제에서는 특징적인 점의 좌표들을 잡아주면 돼. 지금 여기에서 A, B, C 세 점이 있지? 이 세 점의 좌표를 잡을 거야. 그럼 얘들의 좌표를 미지수로 설정을 할 수도 있지만 값이 바로 나오는 좌표가 있다면 그 좌표는 먼저 구해주는 게 좋아. 이 중에서 바로 구할 수 있는 좌표가 하나 있어. 그게 뭔지를 생각을 해봐. 자, 일단 A는 이 지수함수와 이 지수함수와의 교점이야. 교점은 어떻게 구한다? 연립방정식이다. 그러면 얘하고 그냥 연립해주면 A의 좌표는 바로 구할 수가 있어. 계산은 잠시 뒤에 하고, C의 좌표는 얘와 이 1차 함수와의 교점이야. 근데 지금 이 1차 함수에는 K라고 하는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연립해봤자 좌표가 바로 나오지는 않을 거야. B도 마찬가지겠지. B도 이 지수함수와 얘와의 교점이기 때문에 연립을 한다고 해서 좌표가 값으로 바로 딱 떨어지진 않아. 그럼 일단 A 먼저 구해보도록 하자. 자, A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2의 x-1제곱 마이너스 2와 2의 x-3제곱 플러스 1 요거 두 개를 연립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얘를 왼쪽으로 넘기고 마이너스 2를 오른쪽으로 넘겨버리자. 2의 x-1제곱 마이너스 2의 x-3제곱 그리고 우변은 3이 되겠지. 자, 얘 좀 정리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2의 x의 제곱, 두 번째 거 정리하면은 2의 마이너스 3제곱 앞으로 빼주고, 그래서 8분의 1 곱하기 2의 x의 제곱, 얘가 3이다. 그러면 얘에서 얘 빼주게 되면은 8분의 4에서 8분의 1 빼주니까 8분의 3이 되겠지. 그래서 8분의 3 곱하기 2의 x의 제곱, 얘가 3이야. 양변 3으로 나눠주고 8 곱해주면은 결국에 2의 x의 제곱 자체가 8이기 때문에 x의 값은 3으로 나오겠지. 아, 그러면 이 a의 x 좌표가 3이다. 이 3을 여기든 아무데나 대입을 하면 되는데 여기다 대입할게. 그러면 여기에다가 3 들어가면은 2의 0제곱 플러스 1이니까 2가 되겠네. 그래서 a의 좌표가 3,2로 이쁘게 나왔어. 자, 그럼 이제 B와 C의 좌표를 잡아줘야 되는데 얘들은 지금 값을 알 수 없는 상태란 말이야. 연립을 해봤자 어차피 안 나올 거야. 그럼 미지수를 놓을 건데 이때 미지수는 최소한으로 놓아주는 게 좋아. 문자를 두 개로 놓는 것보다 한 개로 놓는 게 가능하다면 한 개로 놓는 게 좋다는 얘기야. 문제의 조건을 읽어보면 B와 C에 대해서 선분 BC의 길이가 루트 2래. 자, 그럼 이 길이가 루트 2야. 여기에서 하나 써먹을 수 있는 거, 피타고라스의 정리. 이 1차 함수의 기울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지. 그 말은 이 1차 함수는 지금 45도 오른쪽 아래를 향해서 내려가고 있다는 소리야.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B와 C를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을 하나 그려볼 수가 있거든. 그럼 이 비율이 1대 1대 루트 2로 피타고라스의 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게 되지. 그러면 이 B의 x좌표에 비해서 C의 x좌표는 1만큼이 작은 거야. 그러면 B의 x좌표를 베타라고 표현을 할게. 그러면 여기에다가 베타를 대입을 해주게 된다면 2의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3 플러스 1이 y좌표로 나오겠지. 그러면 C의 x좌표는 어떻게 잡을 수 있냐? 여기 있는 베타보다 1만큼이 작기 때문에 C의 x좌표를 다른 문자를 놓을 필요가 없이 베타 마이너스 1, 여기에 x자리에 베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게 되면 2의 베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써놓고 봤더니 C의 y좌표와 B의 y좌표의 차이가 몇이야? 1이야. 그러면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빼주면 1이 나오겠지. 자, 이제 계산하자. 2의 베타 마이너스 2제곱 마이너스 2에서 빼기 B의 y좌표를 빼주면 되니까 2의 베타 마이너스 3제곱 플러스 1, 얘가 뭐다? 1이다. 요것만 계산해주면 베타 값을 구할 수 있겠지. 그럼 이 베타 값을 구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 B의 좌표가 나오기 때문에 이 B의 좌표를 여기에다 대입하면 K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얘 정리해줘서 4분의 1 2의 베타 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얘도 좀 정리해줄까? 8분의 1 2의 베타 제곱이지. 8분의 1 곱하기 2의 베타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1, 얘가 1이다. 상수 다 넘겨가지고 정리해주면 우변은 일단 4가 나오게 되고, 얘에서 얘를 빼주게 되면은 8분의 1에 2의 베타 제곱이 나오겠지. 그래서 8분의 1 곱하기 2의 베타 제곱이다 이렇게 써주고, 양변에 8 곱해가지고 정리해주면 결국 2의 베타 제곱이 4 곱하기 8이니까 32, 2의 5제곱이 되겠네. 그래서 베타의 값이 뭐다? 5다. 아, 그러면 여기에서 B의 좌표가 뭐다? 5, 이 베타 자리에 5를 대입해주게 되면은 2의 2제곱에다가 1 더해주니까 5 이렇게 되겠지. 근데 얘가 어디 위에 한 점이야? 또 이 1차 함수 위에 한 점이야.
그래서 5,5를 이 밑에 있는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게 되면 5는 마이너스 5 플러스 k, 결국 k 값이 10으로 나왔어. 그럼 이제 이 1차 함수의 식이 완전히 잡혔네.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0이다. 근데 우리가 마지막에 구해야 될 게 뭐야? 요 삼각형의 넓이야.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야.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변 하나를 이미 알고 있는 게 있지. b와 c 사이의 거리가 루트 2다. 그럼 얘를 밑변으로 잡아놓고 높이만 구하면 되는데, 이 높이는 a에서부터 이 직선의 방정식까지 수선을 내려줬을 때 요 파란 선의 길이 자체가 높이가 될 수 있겠지. 그럼 얘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공식을 통해서 구할 수 있겠네.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공식을 쓰기 위해서 여기에서 우변에 있는 항들을 전부 좌변으로 이항을 하자. 그러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10은 0이 나오고 3,2에서 여기까지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공식을 쓰면 루트 2분의 절대값 x 자리에 3 넣어주고 y 자리에 2 넣어주면 되니까 5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고 루트 2분의 5 이렇게 나오겠네. 얘가 뭐다?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요 삼각형의 높이다. 그러면 밑변이 루트 2이기 때문에 루트 2 곱하기 높이 루트 2분의 5 곱하기 2분의 1만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넓이가 나오겠지. 루트 2 이쁘게 약분되고 결국 얘가 2분의 5로 깔끔하게 답이 나오네. 3번에 답이 있지. 자, 이런 문제는 좌표를 찍어주고 그 좌표들 간의 관계를 이용해서 풀어주는 거야. 이때 미지수의 개수는 최소한으로 잡아주는 게 좋다는 거. 다음 문제. 얘도 뭐 똑같은 문제지. ABC와 1과의 대소관계가 나와있고 상수 ABC에 대해서 지금 그림을 보면 결국 이렇게 3개의 지수함수가 나와있고 얘들과 상수함수가 만나는 점들이 ABC, D래. 그리고 ABCD는 정사각형이고 결국 그냥 ABC의 값을 구해서 정리해라 뭐 이런 소리겠지. 역시 좌표를 하나씩 잡아줄 건데 A와 B의 Y좌표는 바로 8이라는 거 알 수 있겠지. 그리고 C와 D의 Y좌표는 4라는 거 바로 알 수 있어. 그럼 우린 결국에 X좌표들만 구해주면 되는 거거든. 그리고 얘가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이 한 변의 길이가 전부 다 4야. 여기도 4, 여기도 4. 일단 이렇게 적어 놓을게. 그리고 이 중에서 문자를 하나만 잡을 건데 A의 X좌표 자체를 알파라고 한번 잡아볼게. 그럼 얘는 알파, Y좌표는 8이지. 그럼 C의 좌표가 바로 나와. C는 A와 X좌표가 동일하기 때문에 알파, Y좌표는 4야. 그럼 B는 어떨까? A의 X좌표가 알파인데 거기에서 4만큼 오른쪽으로 갔지. 그러면 알파 플러스 4가 될 수 있겠네. 그리고 Y좌표는 8. D의 X좌표는 마찬가지로 C의 X좌표에서 4만큼 오른쪽으로 간 거기 때문에 알파 플러스 4, Y좌표는 4다. 일단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네. 이 4개의 좌표를 알파라고 하는 하나의 문자로 전부 다 정리를 해버렸어. 일단 이게 첫 번째야. 그 다음엔 뭘 이용해야 될까? 우리가 지금 이 지수함수들을 아직 이용해 먹지 않았어. 그럼 얘들을 이용해야 되겠지. 일단 A라고 하는 애는 여기 위에 한 점이야. 그러면 알파, 8을 A의 X제곱에 대입하자. 그러면 Y 자리에 8이 들어오고 A의 알파 제곱이다. 일단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점은 여기 위에 한 점이야. 마찬가지로 대입해주면 8은 B의 알파 플러스 4 제곱. 그 다음 C는 마찬가지로 B의 X제곱 위에 한 점이지. 역시 대입해서 정리해놓으면 4는 B의 알파 제곱이다. 마지막으로 D는 C의 X제곱 위에 한 점이니까 4는 C의 알파 플러스 4제곱이다. 이렇게 4개의 식이 나왔어. 결국 식 4개, 문자 A, B, C, 알파까지 4개. 연립방정식처럼 풀어줄 수는 있겠지. 여기에서 어떤 걸 먼저 손을 대줘야 할까? 얘하고 얘를 먼저 손대주면 돼. 지금 보면 이 2개의 식에서 B와 알파가 나와 있잖아. 이걸 통해서 이 B와 알파의 값 2개를 다 구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위에 있는 식 먼저 한번 다시 정리해볼까? 8은 B의 알파 제곱 곱하기 B의 4제곱이야. 근데 이 밑에 식에서 B의 알파 제곱이 뭐래? 4래. 그럼 여기에 B의 알파 제곱에 4만 대입해서 정리해주면 4 곱하기 B의 4제곱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8이 4 곱하기 B의 4제곱이니까 B의 4제곱 자체는 2가 되겠네. 그래서 B의 4제곱은 일단 2다. 이렇게 써놓을게. 그러면 여기에서 B는 1보다 큰 양수이기 때문에 B의 값은 4제곱근 2다. 이렇게 일단 써놓을 수가 있어. 그러면 여기다 대입하면 우리 알파 값도 구할 수 있겠지. 그러면 4가 4제곱근 2의 알파의 제곱이야. 근데 얘는 2의 4분의 알파 제곱이고 4는 2의 제곱이기 때문에 결국 4분의 알파가 이어서 알파 값이 8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 알파를 대입을 해주면 되겠지.
있겠지. 8이 A의 8제곱이야. 그러면 A의 값은 양수이기 때문에 8제곱근 8이다. 일단 이렇게 구해놓을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다 대입하면 C 값도 구할 수 있겠지. 4는 C에 알파 자리에 8 대입하면 12제곱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C 값은 12제곱근에 4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 그러면 A, B, C 값이 다 나왔네. 얘들을 곱해주기만 하면 되겠지. 그러면 A, B, C는, 자, A를 8제곱근 8이잖아. 얘를 2의 8분의 3제곱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거 알겠니? 8이 분모로 가고 8이 2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8분의 2의 세제곱해서 3 곱하기 B는 2의 4분의 1제곱이지 그냥. 그래서 2의 4분의 1제곱이다. 그리고 C는 4 자체가 2의 제곱이기 때문에 얘가 일단 2의 12분의 2제곱이고, 그럼 얘가 2의 결국 6분의 1제곱이다. 이렇게 표현해놓을 수가 있겠지. 얘들 이제 지수끼리 더해주기만 하면 되니까 2에 얘들 통분하려면은 24로 하면 되겠네. 그래서 24분의 얘는 3 곱해서 9가 되고, 얘는 6 곱해주니까 여기가 6이 되고, 얘는 4 곱해주니까 여기에 4를 더해주면 되겠지. 정리해주면 2의 24분의 19제곱이다. 이렇게 나오네. 그래서 얘가 2의 P분의 Q제곱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P값은 24, Q값은 19다. 요거 두 개 더해주게 되면은 43으로 답이 나오게 되겠네. 이 문제도 처음 시작은 뭐야? 좌표를 잡아놓는다. 이때 문자의 개수는 최소한으로 놓아주는 게 좋다. 어쩔 수 없이 2개, 3개 놓아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럴 때는 그냥 과감하게 알파, 베타, 감마 이런 식으로 다 놓아줘도 상관은 없어. 혹은 뭐 다른 미지수를 써도 괜찮겠지. 자, 다음 문제. 얘는 점들이 되게 많지. 근데 이 중에서 하나만 잡아주면 될 것 같아. 어떤 점을 잡아줘야 될까? 그렇지, 가운데 있는 P의 좌표만 잡아주면 돼. 일단 이 P의 좌표를 알파 컴마, 여기 위에 한 점이니까 2의 알파 제곱이라고 둘게. 이렇게 두고, 자, 이 문제 조건을 한번 이제 읽어보도록 하자. BP 대 P가 1대 3이라고 했어. BP는 여기야, P2는 여기지. 이 비율이 뭐다? 1대 3이다. 근데 BP의 길이는 그냥 우리가 P의 X좌표를 알파라고 잡아놨었기 때문에 요 길이 자체도 바로 알파라는 거 파악할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알파다 이렇게 적어 놓을게. 그러면 P2는 이거의 3배니까 3알파다 이렇게 적어두면 괜찮겠지. 그리고 PF가 3루트 2래. 요 길이가 지금 3루트 2라고 했으니까 역시 적어두자. 그리고 우리 PA의 길이도 구할 수 있겠지. PA의 길이는 이 P의 Y좌표와 동일하기 때문에 2의 알파 제곱이다. 이렇게 적어둘 수가 있겠지. 자, 밑에 나 조건을 보면 직사각형의 넓이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 여기에 있는 밑에 있는 직사각형이 여기 위에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의 2배래. 근데 지금 우리 직사각형의 가로 세로의 길이를 다 써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계산만 하면 되겠지. 자, 아래에 있는 큰 직사각형의 넓이는 3알파 곱하기 2의 알파의 제곱이고, 위에 있는 작은 직사각형의 넓이는 알파 곱하기 3루트 2야. 근데 얘가 얘의 2배니까 오른쪽 식의 2배를 곱해주게 되면은 좌우가 똑같아질 수 있겠지. 이제 얘만 풀어주면 끝나는 거야. 근데 좌변과 우변은 똑같이 알파가 있으니까 양변을 알파로 나눠서 없애버리고, 3 곱하기 2의 알파의 제곱 자체가 2 곱하기, 얘 좀 정리해주면 3 곱하기 2의 2분의 1제곱으로 표현되겠네. 근데 3도 있었구나. 3도 지워버리면 되겠지. 그러면 2의 알파의 제곱 자체가 얘랑 얘 곱해주게 되면 2의 2분의 3제곱이 되겠네. 그러면 알파 값 자체는 이제 2분의 3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그러면 요 P의 X 좌표가 2분의 3인 거야 지금. 근데 어차피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점 2의 X 좌표거든. 그럼 Y 좌표는 뭐 굳이 구할 필요가 없겠네. 그럼 이 2의 X 좌표는 어떻게 될까? 여기서 3알파라고 하면 망한다. 여기에서 3알파만큼을 더 간 거기 때문에 2의 X좌표는 4알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4알파 컴마 몇 요렇게 나올 텐데, 알파 값이 2분의 3이었으니까 우린 2분의 3에다가 4만 곱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4 곱하기 2분의 3 해서 정리해주게 되면은 2, 3은 6 이렇게 나오겠네. 3번에 답이 있네. 이렇게 세 문제를 풀어봤는데 이런 유형은 요즘 모의고사에서 무조건 나오고 있지. 내신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한 95%는 될 거야. 그래서 이런 유형은 앞으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좌표만 먼저 잡아주겠다. 그리고 이 좌표들을 이용해서 길이를 표시하고, 길이를 통해서 뭐 넓이를 구하고, 이런 식으로 점점 확장해 가는 거야. 점을 통해서 선을 통해서 면. 그래서 항상 시작은 좌표를 잡는 것이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 다음 영상에서는 로그 함수로 돌아오도록 할게. 끝!